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터놓고 말하자면 저희 집안은 가난한 편에 속해요.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며 저를 먹여 살리셨고,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다리를 다친 이후로 내내 집에서 술만 드시다가 결국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됐죠. 단칸방 안에 이불을 쌓아두면 생기는 작은 공간이 유일한 제 방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제자리를 유지하기조차 힘들다고 느낄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이대로 가난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생각 하나로 열심히 공부했고, 가만히 앉아서 외우는 거 하나는 자신 있었던 저는 공부만이 제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결국 치대에 합격한 후 그곳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졸업 후 페이닥터로 일하고 운이 좋게 치과를 운영하던 선배가 이민을 가면서 저에게 장비를 싼 값에 양도하며 개업까지 하게 됐네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별탈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은 저더러 흙수저의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자랑이 됐죠.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으신지 하루에 몇 번은 치과에 오셔서 손님이 많은지 확인하시고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실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만 좀 오시라고 해도 딸 얼굴 한번 보시겠다고 기어코 오시네요. 돈을 모아 엄마가 살 집을 마련해 드렸을 땐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용돈을 드릴 테니 청소 일은 좀 그만하시라고 해도 집에서 쉬면 심심하다고 새벽에 일어나 늘 출근을 하시곤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 부지런함 하나는 제가 엄마에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엄마는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엄마고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엄마에게 수치심을 주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 카페에 갔는데 엄마가 주문을 잘 하지 못하자 비웃는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눈이 뒤집혀서 대판 싸웠네요. 제가 이런 일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겪은 시집살이 중에 정말 어이없었던 일이 바로 이런 일화랑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죠. 대기업을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말만 듣고 자리에 나갔고, 딱 봐도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에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집안의 풍경 자체가 저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머니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가정주부였고, 파락군 학교를 졸업한 뒤 대기업 코스까지, 남들이 봤을 때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저로서는 그 사람이 신기하게 느껴졌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나갔고, 나이가 나이니만큼 결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 서로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을 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자 남자친구의 부모님 모두 저를 좋아해 주셨죠. 특히 예비 시아버지께서 너무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말씀은 많이 없으셨지만 인상도 좋으셨고 신중하고 점잖으셨어요. 건설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살면서 그렇게 큰 집은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다 좋았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하긴 하셨지만 왠지 모르게 무서운 기운이 느껴지는 기분이었달까요. 틈틈이 저를 힐끔힐끔 보시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탐색하려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에게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병원 직원들 월급은 얼마씩 주는지, 친정엄마께서 현재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가족이 될 사람이니 궁금할 수도 있죠.
노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하신 분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마치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듯 준비태세를 갖춘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과일은 깎을 줄 아니? 네. 그럼 내 앞에서 한번 깎아봐. 이걸 다요?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 시어머니로서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이제는 내가 네 엄마나 마찬가지인데 딸이 살림 못하면 가르치고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야. 설마 과일 하나 못 깎는 건 아니겠지? 아무리 치과의사고 전문직이어도 여자는 일단 살림을 잘해야 돼. 그리고 나는 콧대 높은 며느리는 딱 질색이거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 아들 아침밥은 꼭 챙겨줘야 한다. 알았지? 한국인은 밥심이야. 나는 우리 아들 30년 동안 아침밥 한 번 굶긴 적 없었다. 그게 내 자부심이야.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말들을 직설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시집살이인 건가 싶어 도망을 가야 되나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 문제로 예비 신랑과 몇 번 다투긴 했지만 결국 다시 화해하고 마음을 다잡곤 했네요. 차라리 그때 끝내버렸더라면 깔끔했을 텐데 아직도 후회가 많이 남아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자마자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에게 앞치마를 주더니 미션을 내리시더라고요. 찌개 좀 끓여봐라. 갑자기 찌개요? 무슨 찌개요? 네가 제일 자신 있는 걸로 끓여봐. 저는 그냥 다 할 줄 아는 편인데. 그럼 된장찌개 끓여봐.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된장찌개니까. 네, 그럴게요. 근데 찌개 끓이는 거 보시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또 있어? 우리 아들은 짜게 먹으면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붓는단다. 사회생활 하는 애한테 짠 거 먹이지 말고 적당히 싱겁게 끓여라. 간이 딱 맞을 때까지 계속 끓여야 한다.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저를 부르시더니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시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면서 넘기려고 노력했어요. 열받는 순간이 자주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돌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심호흡을 하며 견뎠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사위가 오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를 해놓으시던데 시어머니는 마치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잘 괴롭힐 수 있을까 연구하는 사람처럼 저를 들들 볶으시더라고요. 어디서 며느리 기죽이는 법 같은 걸 공부하시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놓고 다른 분들 앞에서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인 척 하시더라고요. 친구분들을 잔뜩 데리고 저희 치과에 오셔서 우리 며느리가 하는 치과잖아. 며느리가 원장이니까 치료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하고 가. 하시며 호의를 베푸시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이면 몰라도 정도가 심해지니까 업무상의 차질이 생길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시어머니에게 대들 수 없는 입장이니까 참고 또 참았죠.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친구분의 지인의 친척까지 공짜로 치료를 해주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이건 뭐 내가 의료봉사를 하는 건지 병원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더라고요. 하다못해 시어머니 이름을 대며 이름만 대면 치료해준다고 하던데요? 하는 환자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라고 시키셔서 묵묵히 하고 있으니 저더러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설거지는 잘하네. 청소부 딸이라 그런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도 잘하고. 네 손 보니까 딱 고생하며 자란 손이야. 원래 너 같은 애들이 야무지고 생활력도 강하더라. 네. 너 정도면 복 받은 거야. 그래도 살림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시어머니가 있잖아. 나 때는 알려주지도 않고 알아서 척척 해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 유명 여대 미술학과 출신인 거 알지? 살면서 잡아본 거라고는 붓밖에 없는데 갑자기 설거지하고 빨래하라고 하니 얼마나 막막해.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 없었는데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손이 퉁퉁 붓더라니까. 귀하게 자란 몸인데 시집살이 당하니까 억울한 마음에 도망간 적도 몇 번 있었어. 그런데 어쩌겠니? 이혼보다는 시집살이가 낫지.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뒤에서 수근거리고 욕해.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서 버티는 게 최고지. 그러다 보면 좋은 날도 오는 거야. 버티고 버틴 덕분에 우리 아들도 잘 키웠잖니. 그나저나 그 설거지 다 하면 바닥도 좀 닦아줄래? 바닥을요? 금방 해. 하는 김에 해달라는 거지. 어이가 없었지만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기며 참고 또 참았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밀대로 바닥을 밀면서 생각을 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지 않을 때는 대충 닦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시어머니께서 달려오시더니 제 등을 찰싹 때리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너 설마 밀대로 바닥 닦은 거니? 네, 밀대로 하면 안 되나요? 이 바닥 자재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기나 해? 밀대로 하다가 스크래치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이런 걸로 스크래치 안 날 것 같은데. 이것 봐. 이거 안 보여? 여기 미세하게 자국 남았잖아. 이런 바닥은 손걸레질을 해야 하는 거야. 여태껏 싼 바닥에만 살았으니 이런 것도 모르겠지. 그래서 저더러 70평 집 전체를 손걸레질 하라고요? 왜 못해? 밀대로 미는 거나 손걸레질이나 그게 그거지. 걸레 빨아서 잘 짜고 정성껏 닦아봐. 얼마나 깨끗하게 잘 닦이는데. 순간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하루 종일 치과에서 일하고 오는 바람에 녹초가 돼 있는데 저더러 시댁집 전체를 손걸레질 하라고 하니까 저도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싫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못하겠는데요. 뭐? 못하겠다고? 차라리 집안일 도움 주시는 분을 제가 알아볼게요. 저한테 이런 거 시키실 거면 다시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도 바쁜 사람이고 할 일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리도 제가 알아서 할 거고 집안 살림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너 지금 나 무시하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제 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 불러서 살림하라고 시키실 때마다 솔직히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는 말 예전부터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댁 살림하고 저희 집 살림하고 치과에서 일까지 하면 정말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집 살림은 이제 손 놓겠다 이거야?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래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니 이건 뭐 무서워서 부탁할 수도 없겠네. 저는 어머님이랑 서로 편해지고 싶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어머님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다. 네 마음 잘 알겠으니 이만 가봐. 불같이 화를 내실 줄 알았더니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며 저더러 나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 삐지신 것 같은데 그걸 풀어드릴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집에서 나오게 됐죠.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쉴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한 이후로 제대로 쉰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도 잘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싶긴 했지만 그래도 평생 동안 화를 참으며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단순히 저에게 토라진 걸로 예측하고 있었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제가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다며 풀어드릴 생각이었어요. 더 큰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알지 못했죠.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거니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받더라고요. 응,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어딘데 전화를 소근소근 받아? 그냥 어디 좀 나왔어. 어디?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 여기도 좀 닦아줘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친정 엄마께 물어봤어요. 엄마, 설마 거기 우리 시댁이야? 아니, 그냥 잠깐 차 한잔 하러 오라고 하셔서 온 김에. 잠깐만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제가 손걸레질을 거부했더니 글쎄 저희 엄마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저희 엄마가 쭈그려 앉아서 바닥 손걸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을 닦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저도 제정신일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보이지가 않길래 이리저리 다녀보니 부엌에서 홀로 차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머님, 혹시 저희 엄마 부르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연락드렸더니 한가하다고 하시잖니. 차나 한잔 할까 해서 모셨더니 글쎄 청소까지 해주신다고 하잖니. 며느리가 하기 싫다고 뛰쳐나갔는데 사돈이 대신해준다고 성의를 보이시니까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지금 저랑 장난치세요? 제가 못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저희 엄마 부른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차라리 돈 주고 사람을 쓰세요. 왜 저를 불편하게 만드세요? 평소에는 오지도 않더니 사돈 부르니까 득달같이 달려오네? 내가 지금 공짜로 사람 부리는 줄 알아? 다 대가 지불하고 쓰는 중이니까 걱정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안 그래도 바쁘다며? 일도 하고 살림도 하느라 바빠 죽겠다며? 사돈이 하도 청소 잘하신다고 하길래 내가 한번 초대했어. 소문대로 아주 잘하시네. 앞으로도 종종 모셔야겠다. 해도 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방금 큰 실수하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얘가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방금 뭐라 그랬니? 저는 친정엄마에게 다가가 손목을 붙잡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죠. 엄마, 미쳤어? 여길 왜 와? 아니, 사돈이 하도 오라고 간청을 하길래 처음에는 그냥 차 한잔 하러 오라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것저것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좀 도와주고 있었어. 엄마가 죄인이야? 노예도 아니잖아. 왜 남의 집 청소를 하는 건데? 딸,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사돈이 용돈도 주셨어. 괜찮아. 용돈? 지금 장난해?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살 수가 없어. 그걸 받으면 어떡해? 지금 어머님이 엄마를 어떤 취급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아이, 자꾸 부탁하시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 우리 딸, 시댁이랑 잘 지내보면 안 되겠어? 일단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듣는 척이라도 하면 예쁨 받잖아. 엄마는 모르잖아.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지금 이거 나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야. 앞으로 말 잘 들으라고 협박하는 거라고. 알아, 다 알아. 고부관계라는 게 원래 그래. 그래도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는 복받게 되어 있어. 딸 가진 게 무슨 죄인이야? 왜 내가 다 맞춰야 하는 건데? 아무튼 나는 엄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꼴 못 보겠으니까 얼른 나가자. 잠깐만, 바닥만 좀 마무리하고. 싫다고. 나는 엄마가 여기서 바닥 닦는 거 보기 싫다고. 대체 왜 말을 안 듣는 건데? 얼른 나와, 가자. 엄마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고 있던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 사람이 시아버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마주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엄마도 저도 작은 방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년아, 남편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냐? 또 집안 살림 엉망으로 해놨네. 분명 시아버지의 목소리였는데 대뜸 욕을 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점잖은 줄 알았던 시아버지의 욕설을 듣게 되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순간 저와 친정엄마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의식했는지 시아버지가 내뱉은 말을 수습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욕을 하고 그래요? 또 술 마셨어요?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차나 마시고 TV나 보는 게 전부 아니야. 우리 집 종년이었던 주제 걷어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집안 정리 깔끔하게 해놔야지. 뭐가 이렇게 더러워? 내가 현관문 좀 닦아놓으라고 몇 번을 말해? 그놈의 종년 소리 지겹지도 않아요? 이젠 그만 좀 해요. 술만 마시면 아주 진상이 되네. 뭐? 하늘 같은 남편한테 진상? 예전에는 나한테 고개도 못 들던 년이 많이 컸네. 이제는 뭐 사모님이라 이거야? 어이가 없네 진짜. 그래봐야 우리 집 종년 출신인 게 편할 줄 알고. 언제적 종년인데 왜 아직까지 이러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어 정말.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이 개고생은 안 했어 이년아. 멀쩡하게 가정 이루고 잘 살고 있는 나한테 들이댔던 게 누군데? 이 양반이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제발 입 좀 다물고 씻고 잠이나 자요. 어디서 건방지게 나한테 입을 다물라 말라야. 이젠 내가 만만하냐? 지금 누구 돈으로 호강하고 사는데? 쪽방 살다가 안주인 자리 차지하니까 이제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나 아니었으면 그냥 평생 종노릇이나 하려니. 알아요. 아니까 좀 누워요. 자라고요. 네가 뭘 알아? 나 오늘 다른 데 가서 잘 거니까 양말이나 속옷 좀 준비해놔. 설마 또 술 마시고 그 여자한테 연락했어요? 미쳤어요?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내가 어디서 뭘 하든 간섭하지 않기로. 그저 겉으로만 남편인 척하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겠다며. 그쪽 집안에 단 한 푼이라도 주기만 해봐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 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내 돈 성호 엄마한테 주는 건 내 맘이지. 이 양반이 진짜 보자 하니까 진짜로 막 나갔네. 여태껏 무시하고 욕한 건 내 아들 위해서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내 아들한테 피해주는 건 절대 용납 못해. 그럴 거면 도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거예요? 전 저한테 미련 남을 거면 왜 나랑 애까지 낳았냐고. 그거야 네가 순종적이니까. 배운 거 하나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교양도 없는데 집안 살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니까. 군말 없이 내 말도 잘 들으니까. 그럼 식모를 구하지 왜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희생을 시키냐고요? 네가 먼저 들이댔잖아. 요즘 나한테 집착하는 모습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이 결혼을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 그냥 옛날처럼 고분고분 말이라도 잘 들으면 몰라.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아들밖에 모르는 꼴이 딱 놀부 부인이야.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은 부성애도 없어요? 나쁜 인간. 그냥 그 집에 가서 살아요.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키울 거니까 당장 나가라고. 시몬은 개거품을 물며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와 엄마는 작은 방에서 숨죽인 채로 그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더 애매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지금 작은 방에 있는 걸 이미 잊은 듯한 눈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시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또 술 드셨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술 드실 때마다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시면 어머니 속상하시잖아요. 너도 네 엄마 편이냐? 네가 교육 잘 받고 대학도 잘 가고 대기업 들어간 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냐? 그것도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하냐? 아버지 덕분이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아니었으면 너 치과 의사 아내도 만나지 못했어 이놈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이 아비한테 충성 다해야 하지 않겠냐? 진짜 그만 좀 하시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쳤냐? 그래서 저더러 고마워하라고요? 생색 좀 그만 내세요. 지겨우니까. 이놈이 미쳤나? 결국 아버지 평판 때문에 저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뭐라고 이놈아? 제가 하고 싶은 건 전부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공부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스카이 대학 아니면 자식으로서 자격 없으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소리친 사람이 누군데요? 제가 누구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되고 싶은 것도 못 되고 이렇게 사는데요. 이놈이 미쳤나? 과정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엄마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후회하지 마시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세요. 술 마실 때마다 과거 이야기하면서 엄마한테 모욕 주는 거 얼마나 보기 추한지 아세요? 겉으로 보기에 번듯하면 뭐래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데 이런 콩가루 집안은 어딜 가도 없을 겁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남편의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싸움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가족 싸움은 처음 봤어요. 이걸 가서 말려야 할지 아니면 숨죽이고 지켜만 봐야 할지 갈등하고 있던 찰나 시어머니가 저희의 존재를 깨달으셨는지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여기 사돈이랑 며느리 있어요. 그만 좀 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저히 숨어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친정엄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집에 있었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 사돈은 여기 어쩐 일로?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사돈이 우리 집 청소를?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엄마가 이 집을 청소할 의무는 없잖아요. 아이, 그래, 그렇지. 아이, 내가 대신 사과하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말씀 마저 하세요. 그렇게 대충 둘러대고 친정엄마와 저는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뛰었는지 밖에 나오자마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너무 놀랐는지 약국을 가서 안정제를 하나 사드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물어보셨죠. 원래 두 분이 저렇게 싸우시니? 몰라. 나도 처음 봐. 아니, 무슨 가족관계가 왜 이리 복잡해? 총녀는 또 뭐고? 나도 한번 상황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아. 최서방이랑 잘 좀 얘기해봐. 대체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우리도 알아야 하잖아. 사돈이 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다 떨리더라. 점잖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제각각 집안 사정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지만 아까 싸우는 걸 들으니 제가 큰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가만히 남편을 기다리다가 밤늦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옆에 앉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혹시 어디까지 들었어? 전부 다.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두 분 싸우시는 것까지 다 들었다고? 응, 전부 다 들었어. 그러니까 말해.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다면 전부 말해줘. 뭘 알고 싶은 건데? 나한테 말하지 못했던 거 전부 다. 하나라도 나를 속이는 게 있다면 난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할 거야.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더라고요. 솔직히 말할게. 우리 아버지랑 우리 엄마 두 분 불륜으로 만났어. 엄마가 우리 아버지 집 가정부였는데 우리 아버지한텐 가정이 있었어. 엄마가 상주하면서 집안일도 해주고 애도 키워줬나 봐.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랑 그런 관계가 돼서 아버지가 이혼하고 우리 엄마랑 결혼을 한 거야. 그리고 나를 낳으신 거고. 나는 사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진 몰랐어. 두 분 다 나한테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러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했던 말을 듣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때는 나도 충격이었어.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내가 부모님 덕분에 잘 살고 있잖아. 이제는 원망도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 그냥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가족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니까. 솔직히 이건 나한테 결혼 전에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어떻게 말을 해? 우리 부모 불륜으로 만났으니 피해가라고? 그럼 나랑 결혼 안 했을 거야? 한 번 더 생각했겠지. 다른 건 몰라도 불륜이잖아.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아직도 전처랑 연락하시는 것 같던데. 그냥 술만 드시면 생각나서 전화하시는 거야. 물론 이혼을 했지만 그 집 자식도 아버지 자식이잖아. 각별하겠지.
술만 드시면 그 집에 가서 주무시는 건 말이 돼? 이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아버지 인생이잖아. 이젠 간섭 안 하기로 했어. 그게 두 집 살림이야.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뭐 아버지랑 연이라도 끊으라는 거야? 우리 엄마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나라도 호강시켜 드려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두 분이 싸우실 때마다 가서 말리는 것밖엔 없어. 그게 내 최선이야. 그리고 나는 두 분 관계가 불륜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모든 원흉은 전처에게 있다고 생각해. 뭐라고? 전처가 잘못한 거라고? 전처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지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나는 우리 엄마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솔직히 말할게. 난 우리 엄마가 제일 불쌍해. 기가 막힌다 진짜. 그건 마치 남편 간수 제대로 못한 전처한테 책임 뒤집어 씌우는 상간녀의 발상 아니야? 상간녀라고 하지 마.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유부남을 만난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 상간녀야. 그리고 둘은 불륜이고 부적절한 관계 맞아. 내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관계라고. 그런 분들을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라고 떠받들며 존경할 수 있겠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불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그럼 이제 와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가 이렇게 당당해? 그래서 변한 게 있어? 없잖아. 내 직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부모님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모든 건 그대로야. 막말로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태어났어.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었잖아. 그럼 내가 몰랐다면 끝까지 모른 척 했을 거야?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잘 살면 그만이잖아. 과거가 뭐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하지? 나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어. 나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잘못한 일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결혼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완전 반대였네. 가치관이 달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 수 있어. 약속했잖아. 서로 양보하면서 살기로. 나는 여보가 우리 가족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솔직히 내가 만약 대기업도 안 다니고 학벌도 별로인데다가 집안까지 별로였으면 나랑 만났을 것 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모두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한다고. 나는 어찌됐든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해. 나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잖아. 물론 부적절한 관계였던 건 알아. 하지만 그 죗값을 나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잖아.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난 이제 여보랑 잘 사는 일만 남았어. 우리 자식한테까지 그 죄책감을 부여할 필요는 없잖아. 우린 이제 독립된 가정이니까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남편의 말을 듣는데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지른 불륜을 남편이 책임질 필요는 없죠. 하지만 저를 일단 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존경할 수 없는 시부모님을 평생 모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가뜩이나 혹독한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혼자 소가리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 후로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저에게 연락 한 번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괜히 민망하실까봐 차마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관계를 이어나가며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남편의 가정사에 대한 것들을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는 건지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만 보고 살자니 시부모님의 과거가 걸리고 이혼을 하자니 성실한 남편이 걸렸어요. 여태껏 인생을 살면서 항상 답이 있다고 믿어왔는데 그때는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정처 없이 고민만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식을 한다고 하더니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넥타이를 풀지도 못한 채로 잠이 들었길래 대충 겉옷을 벗기고 넥타이를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누군가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오빠, 잘 들어갔어? 오늘 너무 행복했어.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 그 문자를 본 순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여주며 물었죠. 이거 뭐야? 누구야? 아, 왜 사람 자는데 깨우고 그래? 당장 말해. 오늘 누구랑 있었어? 아, 후배야. 후배라고. 아, 같은 직장 후배야. 후배랑 이런 문자를 주고받아? 아, 내일 얘기하자. 아, 일단 나 좀 잘게. 아무 사이도 아니야, 진짜야. 남편은 만취가 돼서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아마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지문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풀어서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회사 후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더라고요. 여태껏 대화 내용을 싹 다 지웠는데 그날은 만취가 돼 깜빡했나 봅니다. 항상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을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그날 하필 실수를 한 것이었죠.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상간녀와 남편의 당일 대화만 볼 수 있었습니다. 딱 봐도 불륜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깊은 사이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 남편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서로의 집까지 오고 가는 사이가 됐더라고요. 심지어 그날은 둘의 기념일이었는지 케이크에 불까지 붙인 사진이 오고 가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문자들을 보는데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도 네 부모랑 별반 다를 거 없는 놈이구나. 이런 짓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저지르는 걸 보면 딱 시부모를 닮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집안 사람 모두가 불륜을 저지를 수가 있냐고요.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남편의 불륜은 저의 이혼 결정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집안과 엮였다가는 제 인생이 망할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라고요. 여보, 나 어제 어떻게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오긴 잘 들어왔지. 나 어제 실수한 거 없었어? 왜? 찔리는 거 있어? 아, 그럴 리가. 나 결정했어. 뭘? 이혼하기로. 아침부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여자 있던데?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정색하면서 해? 발뺌할 생각하지 마. 증거는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밤새 조사도 다 끝냈어. 5살 어린 여자랑 노니까 좋았어? 내가 일할 동안 그 여자 집에 가서 뒹구니까 세상 다 얻은 것 같았지? 오해야, 여보. 내 말 좀 들어줘.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별로 놀랍지도 않아. 오히려 고맙네. 애 낳기 전에 본색을 드러내줘서. 우리 집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집안이랑 애초에 결혼까지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나마 남편 하나 착한 거 보고 결혼했더니 감히 나를 배신해? 그냥 너는 원래 그럴 놈이었던 거야. 평생 불륜 저지른 부모 밑에서 살았으니 배운 게 그거밖에 더 있겠어? 그리고 상간녀한테 전해. 쓰레기 대신 치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기분 나쁜가 보지? 너무 일방적이잖아. 이 정도 결과는 각오하고 불륜 저지른 거 아니야? 설마 아무 생각 없이 본능 따라 동물처럼 행동했던 거야? 그렇다면 더더욱 실망인데?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줘. 나는 그래도 이 결혼 생활 좋게 기억하고 싶으니까. 진짜 이혼하자고? 나랑 진짜 헤어질 수 있어? 30평생 남인 채로 살았는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저기 여보, 혹시 내가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줄 생각 있어? 내 성격 몰라? 알지. 절대로 용서 못해줄 거 알아. 하지만 나 당신 배신하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냥 잠깐의 실수였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다신 안 그럴게. 다신 그 여자 안 만날 거고 당신만 바라볼게. 이제 와서 그러는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안타깝지만 우린 여기까지야. 내 행복을 위해서 당신이 내 인생에서 빠져줘야겠어. 앞으로 잘 살라는 말은 못하겠다. 부디 마주치지 말자. 앞으로 나랑 얘기하려면 변호사 통해서 해. 협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이혼해야 할 것 같으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는 마음에 물건을 전부 집어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쨌든 이 사람과 이혼하기로 결정한 이상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있는다는 건 저에게는 지옥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혼을 결정하고 신혼집을 정리하자 시어머니가 제 치과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화를 내셨어요. 이혼한다며? 어떻게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그 사람이 그래요? 이혼한다고? 애가 얼마나 속상하면 내 앞에서 애처럼 울더라. 너 진짜 이혼할 거니? 진심 아니지? 소송할 거예요. 그 사람 불륜 저질렀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이혼까지 하니? 그리고 뭐 소송을 해? 네가 우리 아들한테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막말로 우리 아들이 다른 곳에 눈 돌릴 동안 너는 뭐 했는데? 남편 단속은 아내 몫인 거 몰라? 네가 잘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역시 상간녀 마인드는 남다르네요. 뭐? 뭐가 문제예요? 상간녀를 새로 며느리로 들이시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하시면 될 일인데 왜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제가 어머님 아들 인생에서 빠져주겠다고요. 상간녀를 며느리로 맞아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축복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싫으세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지금 내 과거 알았다고 비웃는 거야? 이런 시어미 밑에서는 못 살겠다 이거야? 너는 뭐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니? 사람들은 전부 과거가 있고 실수도 하는 법이야. 네가 뭔데 내 과거를 언급해? 남의 병원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나가주실래요? 영업방해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 절대 안 돼. 왜요? 소중한 아드님 이혼남 만드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내가 꾸짖고 혼냈어. 다음부턴 절대 안 그러겠다고 나랑 약속도 했어. 그러니까 너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좀 해다오. 서로 보듬고 살면 다시 끈끈해지는 게 부부의 정이야. 남편 하나 때문에 제가 이혼을 결정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거짓인 관계가 싫었던 거예요. 저만 진실되게 다가가면 뭐래요. 상대 쪽이 전부 거짓투성인데. 저는 적어도 어머님 앞에서 거짓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거짓말만 하셨잖아요. 유명 여대 미술학과 나오신 것도 거짓말이었고 집안이 잘 살았던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래놓고 흑수저 출신 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저 무시하셨잖아요. 청소부 딸이 뭐가 어때서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적어도 솔직했어요. 항상 숨김이 없었다고요. 열등감 때문에 그랬어. 며느리 앞에서 기 좀 펴고 살고 싶어서 그랬다. 내가 가정부 출신이라는 걸 알면 네가 날 무시할까 봐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어. 적어도 아들한텐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야.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내 마음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잘난 며느리한테 무시받고 살고 싶지 않아서 나 혼자 발악한 거야. 이제 됐니? 그런 점이 싫었던 거예요. 남의 평판,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한데요?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셨단 거잖아요.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출신이라는 게 너무 싫었던 거지 어머님이 가정부 출신이라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나가주세요.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이럴 땐 가족들이 똘똘 뭉치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는 시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욕하고 막말하셨던 장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아버님은 다시 점잖은 모습을 장착한 채로 저에게 설득을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많이 마음고생한 거 알고 있다.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할 거라는 걸 잘 알지만
염치 없이 찾아온 이유는 사과하고 싶어서야. 그때 내가 추한 모습 보였던 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서 말이야. 괜찮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래. 그렇긴 하지만 많이 부끄러웠다. 하실 말씀이 그게 끝이라면 여기서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꼭 이혼해야겠어? 시간 줄 테니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냐?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거라서요.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다. 그 녀석이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더구나. 내가 가정교육을 잘못시킨 탓이겠지. 내가 많이 반성했다. 이젠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야. 아들 녀석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우리도 며느리 앞에서 그런 꼴 보인 걸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으니까. 원래 인생이란 게 그래. 어떻게 모든 게 뜻대로 흘러가겠어. 때로는 힘든 일도 생기고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는 게 당연한 거지. 이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냐. 서로 형편없는 모습 보여도 감싸주고 이해하다 보면 진정한 가족이 되는 법이야. 나는 우리 며느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다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데 며느리 생각은 어떠냐? 나는 우리 며느리가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 됐으면 하는데. 가족분들한테 이야기 들으셨으면 설득은 소용없다는 거 아실 텐데요. 저를 왜 이렇게 붙잡으시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어차피 서로 실망한 관계잖아요. 그 사람을 이혼남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 모양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인생에 이혼이라는 이벤트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건 도저히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거짓으로 뒤덮인 결혼이었고 신뢰가 이미 깨져버린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결혼 생활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서요.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고 바꿀 생각 없으니 제 의견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설득을 하면 넘어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꺼번에 3명을 상대하느라 진이 빠진 저는 이혼을 진행하면서 한동안 진료를 쉴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 비하면 혼자 사는 게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그런 집안을 사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에게 이혼하길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속으로 많이 속상해 하셨겠죠.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이 마무리가 됐네요. 받은 위자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그 여자를 상간녀로 낙인 찍히게 한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해서 나름 만족해요. 공식적으로 돌싱이 된 날 엄마와 단둘이 방 안에 누웠는데 참 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시어머니에게 언제 전화가 올까 조마조마하며 잠이 들곤 했는데 이젠 그럴 일이 없어서 세상 편하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혼 스토리예요. 그리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연애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딱히 결혼을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쫓기듯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어리석었더라고요. 그래도 그 계기로 조금은 더 현명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시부모가 알고 보니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비록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확실하게 선택했지만 만약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솔직히 이혼을 좀 망설였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결과론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시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요. 세상 모든 며느리에게 이 사연을 바칩니다. 아무리 편하게 대하려고 해도 시부모님의 존재는 언제나 어렵고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스스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만 잊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스트레스 없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